네, 안녕하세요. 상도직입니다. 오늘은 우리나라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매스컴들, 그러니까 뉴스나 신문이나 뭐 유튜브나 보면은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매우 안 좋다고 맨날 얘기를 해요. 심지어 IMF 때보다 더 안 좋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. 좋은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늘 힘들다, 안 좋다 그것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아요. 다들 이제 100이면 100, 위기다, 힘들다 얘기를 하는데 유일하게 괜찮다고 얘기하는 한 명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, 오늘. 네, 그래서 그렇다고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요. 나쁘지는 않아요. 그 나쁘지 않은 이유를 제가 몇 가지로 오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지금 매년 플러스 성장을 해요. 그러니까 올해 2.8%, 내년에 2.6% 예상된다고 하고 3.0%. 마이너스 성장을 하질 않아요. 매년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. 마이너스 성장한 건 진짜 IMF 때랑 금융위기 정도? 우리나라는 매년 지금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전처럼 10몇 %대의 성장률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개발도상국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.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커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매년 3% 정도 성장을 하는 거면 그 정도만 해도 되게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무슨 위기급 그런 얘기를 할 정도는 아니에요. 그래서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게요. 집값 있잖아요. 작년하고 재작년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. 집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잖아요. 공급보다. 근데 그 수요가 있는데 그 집값을 올리면 그 수요자가 집값을 계속 웃돈을 줘야 집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렇게 맨날 힘들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집값들이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냐고요. 지금 제가 사는 동네가 잠실인데 저희 집 아파트 30평대가 16억 정도 해요. 근데 원래는 한 8억 정도 했었단 말이에요. 한 3년 전만 해도 이렇게 2배로 올라왔으면은 말 그대로 그 8억의 돈들을 더 줬기 때문에 이게 집값이 올라간 거잖아요. 다 돈 벌기 힘들고 한 달 벌어 한 달 먹기 산다고 하고 하면은 그 돈을 들여서 그렇게 집값을 올릴 수가 있냐고, 그렇게 살 수가 있냐고요. 경기가 나쁘지 않는 이상, 좋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죠. 그리고 또 하나, 그렇게 집값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해외여행. 매년 해외여행, 설날, 추석, 연말에 해외여행 관광 나가는 분들의 숫자가 매년 최고로 갱신된다는 얘기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. 경기가 안 좋은데 해외여행을 그렇게 많이 갈 수가 있을까요? 그리고 백화점 명품 매출. 역시도 뉴스에는 잘 안 나오는데 매년 갱신되고 있어요. 샤넬, 롤렉스 이런 애들 있잖아요. 그거 판매액이 계속 최고로 갱신하고 있어요. 그리고 억대 연봉자 수. 지금 매년 억대 연봉자가 되게 제가 수치상으로까지는 얘기를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는데 억대 연봉자 수도 굉장히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. 그리고 많은 영상들에서 10년 전에 금융위기가 왔고 20년 전에 IMF가 왔기 때문에 2019년이나 2020년도 올해나 내년에 또 그 정도 규모의 위기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뒤엔 한 2030년? 이 정도면은 제가 모르겠어요. 10년이면 강사님 바뀌고 하니까. 근데 적어도 3년 안에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. 왜 그러냐면은 그 정도의 이렇게 큰 사건, 사고, 대형 경제 위기 그런 게 생기려면은 거품이 사실 동반이 돼야 돼요. 그러니까 IMF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계속 달러를 빌려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고 사업 벌리고 하다가 돈 갚으라고 하니까 그 돈 갚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IMF에 돈을 빌리게 된 거거든요. 근데 그때도 계속 경제 성장 계속 잘 되고 하니까 돈을 빌리고 차입금을 계속 빌려가지고 거품이 쌓이다가 그렇게 터진 거란 말이에요. 지금 삼성전자 부채율이 한 30%인가고요. 그리고 하이닉스가 40%, LG화학이 한 50%?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대형주 상위 주식들이 부채율이 그거밖에 안 돼요. 근데 IMF 터질 때는 그때 기업들이 굉장히 큰 기업들이 많이 자빠졌었잖아요.
자빠졌다고 하면 좀 그런, 뭐, 부도나고 뭐 쓰러지고 했잖아요. 그때는 부채율 500%대 기업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렇게 거품이 형성이 되다가 빵 터지는 게 이런 경제 위기들이에요. 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예요. 모기지론. 그러니까 모기지론이 뭐냐면요. 그러니까 집을 사는데 대출을 100%를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뭐 돈 한 푼 없이 집을 살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집을 사고 미국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거품이 생성이 되죠. 그러다가 그거 역시도 터져버린 거죠. 그러면서 리먼 자빠지고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된 건데, 그러니까 결론은 대형 위기가 생기려면은 거품이 동반돼야 되고요. 경계를 하질 않아요, 그거를.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뭐 위험하다, 힘들다, 굉장히 많이 경계를 하잖아요.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사고가 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. 우리도 그렇잖아요.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길 건너갈 때 차를 이렇게 조심을 하면서 건너다니면은 사고가 안 나잖아요. 그런데 아무 경계 없이 그냥 건너다가 사고가 나는 거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기 안 좋다와 그리고 대형 위기가 올 거다라는 얘기에 거의 뭐 100이면 100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이렇게 지금 위기다 하는 거에 대해서 위안을 받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내가 안 되는 이유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고 뭐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고 이런 거 탓하지 마세요. 그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. 40살 전까지는 네가 무슨 핑계를 대고 뭐 네가 안 된다고 해서 무슨 이유를 갖다 대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40살 넘어서는 무조건 네 잘못이라고. 네가 성공하지 못, 40이 됐는데도 성공하지 못하면 무조건 네가 잘못한 거라고. 그 탓 핑계를 할 수가 없는 거라고. 이러고 얘기했어요. 근데 지금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안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. 생각보다 경기 좋아요. 그래서 돈 많이 버는 분들, 여유 있게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. 근데 그런 분들은 얘기 안 해요. 가만히 있어요. 근데 힘들고 안 되는 사람들만 힘들다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. 잘 되는 사람들은 얘기 안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위안을 삼는 분들 많은데 그러지 마세요. 그리고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다시피 당신도 돈 버는 루트 찝어낼 수 있어요.